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에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1월 말 이 미분양이요. 10년 만에 최대치인 7만 5천 가구가 나왔어요. 네. 저번에도 뭐 6만 9천 가구를 돌파했다, 많았다 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네. 이 부분에 더 좀 한마디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 지금의 미분양은 이전에 미분양 말 금융위기, 경제위기와는 성격과는 다르다. 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고 미분양은 최대 10만 가구까지 예측하고 또 각오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보면 이 미분양의 수치에 그렇게 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우리는 뭐 1만 가구 늘어나는 게 네, 네, 되게 네. 위험한 것 같고 그랬는데 10만 가구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듣는데 딱 드는 의문점이 네. 저희가 얼마 전에 한참 얘기를 했던 둔촌주공 네. 있잖아요. 네. 이 둔촌주공의 미분양을 막고자 네. 이 1.3 대책이 나온 것처럼 이 미분양을 되게 극도로 조심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거랑은 좀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약간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요. 아마 그 1.3 대책이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가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긴 했죠. 그렇게 했죠. 우리는 그렇게 안 들렸지만, 네. 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이제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하락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한 그러한 용도지 둔촌주공을 구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둔촌주공 구하기가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너무 포커스가 다 네. 맞춰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정부가 그거를 둔촌주공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더라도 좀 다릅니다. 다르다. 네. 네. 다른 게 사실 이게 미분양이 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상황이나 이런 게 영향을 크게 주느냐 아니면 적게 주느냐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지금 미분양이 10만 가구가 생기더라도 우리나라 주택 시장과 경제 전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기업 위주로 지금 미분양이 나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가 비싸서 그런 거지 구조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비싸니까 그러면 가격 내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가격이 그렇죠. 문제다. 그런데 둔촌주공은 좀 다른 상황이었던 게 네. 둔촌주공은 어쨌든 시공사와 조합이 다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급한 대출 사업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사업비를 먼저 지출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시공사는 쓸 돈 다 써서 공사를 어느 정도 했고 네. 그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는 이주비나 이런 것들을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제 돈이 안 들어오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가 만약에 이걸 이제 안 도와주면 이게 이제 악화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터지면 이게 약간의 레고랜드 사태처럼 이제 아마 파악이 됐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은 다른 현장과는 달리. 네, 그러니까 여기에 물린 PF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좀 심하게 나서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면 이거는 아마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예외 조항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이게 이제 이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다 좀 의견차가 생길 거예요. 뭐 그래도 망하게 냅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당연히 이제 이런 거는 잘못하면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퍼져서 네. 레고랜드 사태처럼 레고랜드가 2천억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 뭐 200조로 막았다 이런 네.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한 현장이 터졌는데 이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크게 주는 상황으로 가면 네. 이걸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건 충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 거죠.
더 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도와줬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사실 A, B 시나리오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경험한 다음에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네. 하는 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뭔가 선택을 급박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두 다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는 둔촌주공은 급하게 이걸 좀 어느 정도 막아야 된다. 근데 결과로도 나타났던 게 실제로 둔촌주공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정책을 풀어주고 노력했지만 네. 결국에는 또 899가구라는 미계약이 또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안 도와줬으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둔촌주공이 거의 망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20% 정도의 미계약분이 나온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네. 계약률이 한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위험해지면 이제 은행권 전반으로 퍼질 수도 있는, 그리고 직전이 바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기업 채권, 은행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막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둔촌주공이 해결돼서 안정화됐으니까 지금은 둔촌주공을 왜 살렸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네. 상황은 달랐단 말이죠. 어찌 됐든 그런 일산 대책으로 인해서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지역을 봤을 때 곳곳에서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거래량도 네. 늘었다 이렇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상황을 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세 반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네네. 아직도 호가는 높고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 시장을 좀 더 하락을 시키고자 네. 마음을 먹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규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네. 좀 생각이 되시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급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네. 규제 완화를 좀 빠르게 한 측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빨리 규제 해제를 단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타나는 상황들이 보면은 약간의 상승 분위기도 생기고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정부가 지금 남아있는 규제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빠르게 해제할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처럼 대폭 완화, 파격적인 이런 행보는 없을 거다. 지금 보면 이제 지금 하는 말이 미분양은 좀 더 늘어도 괜찮다. 그래서 미분양 대책을 위한 뭔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매도자들이 존버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의 좀 심리가 죽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매도자들의 심리를 부추기는, 상승 분위기를 부추기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딱 하는 게 이제 추가 규제 완화는 지금 당분간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규제 지역이 네. 조만간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멀리 그렇죠. 내다봐야 되겠네요. 지금 봤을 때는 당장 이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급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여기서 규제 해제를 추가로 이제 단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상승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집값을 하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규제 해제를 좀 본격적으로 단행을 한다 이러면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되는 거죠. 말은 하락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상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말과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려면 이제 추가 규제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이죠. 않아야 이제 이 말이 일관성 있게 이제 행동으로 일치되는 것이니까 딱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이나 이런 걸 보면 소장님이 정말 속도 조절과 이런 거를 정말 잘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진짜 좀 더 하락이 되게끔 분양가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분양권이 가구세에 포함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풀어주거나 이런 것도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의 규제 해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예, 뭐 진짜 사람 마음 모르니까요. 예, 근데 지금 말하는 것대로 예, 파악을 한다라면 규제를 하면 안 되죠. 근데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을 속이는 아주 나쁜 사람. 예,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돌변합니까? 돌변해야죠. 그동안의 칭찬은 잊어라. 저도 예, 제가 속았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 한마디 보면 정말 확고한 것 같아요. 이 네.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알겠습니다. 아마 네. 타도 투쟁. 그러니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1.3 대책 이후로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3월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서 네.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좀 의견이 몰렸던 것 같은데 네. 딱 이거에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뭐 앞으로 시장에 나올 대책이나 이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살펴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